강이냐? 이게 강이냐?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강이냐? 이게 강이냐?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낙동강의 모습은 뒤에 보는 것처럼 오히려 더 녹조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녹조에는 알다시피 마이크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학계에 따르면은 청산가리에 6,600배의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자료를 보면은 그 물을 먹은 코끼리 떼들이 집단 폐사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물에도 독성 물질이 둥둥 떠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쌀이라든지 무, 배추와 같은 농산물에도 일부 검출이 되고, 또 수돗물에도 미량입니다만은 검출을 우리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녹조 독성 물질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에도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녹조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이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복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정말 사회 전환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강에 대한 물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으나 그 내란의 잔당들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그 물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호처리 방안과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세웠지만은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단 14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이 취소되고 60일 만에 모든 계획이 뒤엎는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뒤엎은 보처리 방안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원상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녹조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4대강에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치양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려 낙동강에서만 3천억 원, 4대강 전체로 본다면은 4천억 원이 넘게 듭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일거에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 아래서도 4대강에 낙동강의 수문 개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악취, 그리고 낙동강 전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늘 저 사진들을 보십시오. 최상류의 낙동강의 최상류의 1등급의 1급수의 물이 흘러야 되는 저곳에 녹조가 가득합니다. 이런 강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물이 심각하게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원수로 두고 먹고 사는 부산 시민들, 김해 시민들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하다가 결국 임기가 끝났는데 예산 집행도 못하고 이걸 다시 없앴던 걸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똑같은 시행착오가 벌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준비했던 그런 정책을 우리 이재명 정부는 곧바로 점검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물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취수장을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인 데이터들 굉장히 많이 축적했고 국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4대강 찬동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지형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떤 반대 세력이라든지 어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단 한 개의 보도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 4대강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을 끌고 오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만큼은 일관성 있게 확신 있게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말했던, 공약했던 4대강 제자연화의 어떤 결실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속이 낮아지고 그래 되니까 이런 뻘들이 가는 흙들이 쌓여요. 여기에 유기물까지 같이 쌓여요. 상황에 따라서 시궁청 냄새가 나는 그런 흙들이 강바닥을 조금 더 코팅을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대로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에 대한 보처리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정권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금강,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 당시 정부를 책임지고 또는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의 어떤 의식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이낙연 총리께서 농민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보철구는 없다라는 어떤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용두사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취임 10일 만에 보수문개 녹조 문제 때문에 보수문 개방을 지시했는데 결국은 절차적 그 정당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죠.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환경운동가들은 희망 고문에 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없었다. 즉 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강을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게 강을 복원하지 않는 게 그들에겐 정치적 이득이 된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여기가 첫 번째 모니터링 지점입니다. 여기는 본포 어민들이 여기에서 선착장에서 선박을 계류하는, 어선을 계류하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저 인근에는 수상 스키를 타는 그러니까 수상 스키의 선착장이 있는 곳이고요. 문재인 정부는요, 일단은 국정과제로 어쨌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 수문도 먼저 개방을 했고요. 거의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수문을 열었고, 그런데 수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 일정에 의해서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계속 일정을 연기하더라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철학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문제 없도록 해줄게요. 문제 있으면 그건 국가가 책임지죠.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을 경험해 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오죠.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농사 망하면 누가 책임지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그게 답을 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책임져 줄게. 아니, 농사 피해가 만약에 수문 개방해가지고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해 이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제시하면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그림자가 좀 비춰지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지금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을 짰거든요, 환경부가. 그런데 거기에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필수 조건이, 반드시 이 조건이 돼야 되는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가요, 지금 580억 원. 이것도 실시 설계비랍니다.
공사비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 1년은 설계만 하고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반 동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처음 예산을 환경단체가 막 이래가지고 630억 원 잡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1년차 예산을 그보다 더 작게 잡아놨어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의 수가 많았는데 그의 어민은 이제 다 떠나고 이 강의 생물 다양성은 이제 낙동강에 녹조가 가장 많이 생기고 보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의 그 정치 지지율의 그 어떤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으나 그 실질적으로 이 반대의 주체는 뭐 국민의힘이나 또 농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복개방을 실질적으로 그 실행하지 않는 지방 정부의 그런 입장들이 결합됐는데 뭐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나 의석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런 전략이 그 오히려 자연화도 망치고 정치적 입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기식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잃어버린 5년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인 국토 행정이나 정상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실행과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여론과 내용은 이미 충분히 공론화가 됐고 지금은 실행의 시기다. 그래서 더 이상의 뭐 공론화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초기에 적극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본 느낌은 강은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 존재들의 마디마디마다 사실은 볼을 박아 나갔고 뭔가 토막살인? 네, 심하게 표현하자면 강이 토막살인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나 행정에서 강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를 그저 그냥 행정적인 처리, 뭐 녹조가 있으니 녹조를 단순히 제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농성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이 강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녹조도 제거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런 수순들을 좀 밟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습니다. 금강은 2017년부터 이제 보가 개봉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어서 정말 예전에 살아있는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와 있고 이번에 1박 2일로 이제 여기 낙동강 그 녹조 조사단에 함께 참여해서 강을 보면서 이게 강인지 호수인지 저수지인지 구분이 안 갔고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지금 녹조가 아주 창궐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물을 가지고 농사 짓고 식수로 쓰고 있고 또 이것이 공기 중에 에어졸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볼을 막은 상태에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당장 그만두고 정말 낙동강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14년째 되고 있는 이 녹조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 이곳은 민생의 가장 최전선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낙동강에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금강에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 어떤지를 꼭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녹조합대 13령 이게 강이냐? 이게 강이냐? 분노에 분노를 담아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게 강이냐? 이게